안녕하세요. 저는 이음팀 활동가 배선영입니다. 녹색연합에서 환경활동가로 일하다 보니 야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도심에서 쉽게 마주치는 비둘기나 길고양이, 들개는 야생동물일까요? 최근 동물원을 뛰쳐나온 얼룩말 세로에게 우리가 가지는 이미지는 야생이지만 사실 그는 전시를 위해 동물원에서 태어난 전시동물이죠. 제가 오늘 읽어볼 책은 인류학자인 전희령님의 동물 너머입니다. 야생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지점은 바로 관계, 얽힘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2018년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 뽀롱이의 이야기를 통해 저자는 타자성과 야생성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9장 퓨마의 죽음에 쏟아진 애도 부분을 지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퓨마가 남긴 질문들. 2018년 9월 대전의 한 동물원에서 퓨마 한 마리가 열린 우리 밖을 나갔다가 죽음을 당했다. 담당 사육사가 오전에 우리를 청소한 후 실수로 열어놓은 문 사이로 나간 퓨마는 동물원 인근 야산에서 발견되어 마취총을 맞았으나 마취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로 근처를 배회했다. 그 사이 주민들은 외출 자제와 보문산 입산 금지를 알리는 재난 문자를 받았고 끝내 퓨마는 밤 9시 40분경 동물원 안에서 발견되어 사살됐다. 죽은 퓨마는 2010년 서울 동물원에서 태어나 대전의 해당 동물원으로 보내진 60kg의 암컷 뽀롱이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동물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동물원을 폐지해야 한다는 청원, 관리에 소홀했던 사육사나 퓨마를 사살한 관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청원, 죽은 퓨마를 박제하지 말아달라는 청원 등이 올라왔다. 적절성 여부를 떠나 이와 같은 청원들은 저마다 퓨마의 희생이 정당했는지에 관해 문제 제기를 한다.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사는 퓨마가 호기심에 우리 밖을 나선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사람을 잘 해치지 않는다고 알려진 퓨마를 생포하기 위해 더욱 힘을 썼어야 했던 것은 아닌가? 사람의 실수로 우리 밖을 나오게 된 퓨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은 과연 정당한 것인가? 야생동물을 구속하는 동물원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는 것 아닌가와 같은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 퓨마 사건은 큰 사회적 주목을 받은 만큼이나 즉각적이고 진지한 사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을까에만 초점을 둔 채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반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소홀하다. 하지만 죽은 퓨마는 왜 그토록 많은 사회적 관심과 연민의 대상이 됐는가? 관심과 연민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맥락에서 비롯되는가? 미디어에서 종종 등장한 퓨마는 죽어서야 자유를 찾았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퓨마의 죽음이 희생으로 표현될 때 그것은 무엇에 대한 희생인가? 더 나아가 야생동물이 동물원이 아닌 야생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될 때에 야생은 어떤 공간으로 상상되는가? 퓨마의 죽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우리가 희생, 야생, 자유, 억압을 어떻게 상상하는지, 그리고 타자의 고통과 죽음에 어떻게 반응하고 반응하지 않는지를 구체적으로 묻게 한다. 야생의 상상력. 동물원 밖을 나왔다가 사살된 퓨마의 이야기는 한편 동물원이라는 공간의 부자연스러움에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퓨마와 같은 야생동물이 있어야 할 곳은 몇 평 남짓한 우리가 아닌 저 멀리 존재한다고 상상되는 야생이어야 할 것만 같은 안타까움을 불러일으킨다. 하지만 환경사학자 윌리엄 크로너는 인간의 접촉이 없는 역사 이전의 순수한 자연으로서 야생이라는 지배적 관념은 서구의 독특한 구성물일 뿐임을 상기시킨다.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공간은 남아있지 않을 뿐더러 서구에 의해 순수한 자연으로 간주되던 공간 역시 오랜 인간 노동 또는 인간 비인간이 상호작용한 산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순수한 야생의 상상력과 그것을 추구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비서구 사회의 존재를 무화하거나 배제하고 더 나아가 말살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즉, 인간에 의해 때묻지 않은 순수한 자연 그 자체라는 상상은 근대 서구의 관념적 산물인 자연문화 이분법에서 출발하며 이는 비서구 지역으로의 제국주의적, 식민주의적 팽창 속에서 인종주의적 폭력을 수반하며 더욱 강화돼 왔다. 제이크 코색은 원주민을 강제로 추방하거나 말살한 자리 위에 앵글로색슨족을 위한 국가를 세우려고 했던 미국의 초기 역사에서 야생이라는 관념이 사실상 인종적 순수성과 오염됨이라는 우생학적 상상력에 의해 추동됐음을 지적한다. 예를 들어 서부 개척은 흑인 자유민, 중국인 노동자, 멕시코인 목동들에 의해 공동으로 생산됐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한 채 백인에 의한 백인만을 위한 국가로서 미국이 등장했음을 알리는 상징이었고, 요세미티 국립공원으로 대변되는 미국적 대자연을 창출하는 과정은 종종 이민에 의한 인종적 오염으로부터 국가의 생물학적, 신체적 순수성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일과 병치됐다. 따라서 미국의 역사에서 순수한 자연의 상상력 또는 재야생화라는 기획은 종종 인종적 위계와 계급적 특권의 재생산이라는 문제와 깊이 얽혀 있으며, 이는 뉴멕시코 같은 지역에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백인 환경주의자와 히스패닉의 현지 주민들 및 활동가들 사이의 오랜 갈등과 반목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된다. 코색은 원주민을 포함한 다른 인종 집단의 존재를 자연의 순수성을 더럽히는 오염 요소로 간주한 초기 환경주의자들의 인종주의적 유산이 환경 정의와 사회 정의 사이에 균형 대신 환경 정의를 최우선시하는 백인 환경주의자들의 비타협주의에 침윤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야생 담론을 강하게 이끄는 것은 정화의 의지이며, 이는 인간 비인간, 사회 자연 관계를 일종의 억압, 가해, 파괴의 관계로 표지하는 동시에 여기서 오염 및 유해물질로 간주된 인간적 요소를 최대한 제거하고자 한다. 따라서 정화는 사실상 인간 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 또는 자유를 의미한다. 앞에서 언급한 야생동물의 자리는 그들을 억압하는 동물원이 아니라 야생이어야 한다는 믿음. 동물원 밖을 나왔다가 사살된 퓨마를 보며 퓨마가 죽어서야 자유를 얻었다 라는 표현은 그와 같은 상상을 구체화한다. 하지만 글로벌 생물 다양성 담론과 그 실제는 야생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인간적 사회적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나 그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야생 만들기가 궁극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일임을 보여준다. 대신 야생동물의 재야생화 과정은 어떤 방식의 인간-동물 관계 및 인간적 요소는 최대한 제거하고 동시에 어떤 방식은 기입하는 과정이 된다. 가령 인도네시아의 보르네오와 수마트라에서 오랑우탄, 특히 새끼 오랑우탄은 사냥과 밀렵 이외의 다양한 원인의 결과로 마을 주민들에게 펫으로 거래되고 입양된다. 야생동물을 사적으로 소유하는 일은 불법이기에 마을 내의 새끼 오랑우탄은 발견 즉시 인도네시아 당국에 의해 몰수되고 오랑우탄 자활센터로 보내진다. 현지의 자활센터들은 대부분 글로벌 북방구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운영되며 이곳의 궁극적 목표는 새끼 오랑우탄이 야생, 즉 숲으로 돌아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데 있다. 자활센터에서의 돌봄은 마을에서의 돌봄과 실제로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서구의 자연주의적 이분법에 기반해 오랑우탄과 인간 사이의 종간 분리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마을에서와 달리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돌봄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
오랑우탄의 완전한 자립과 분리가 언제나 가능한 것도 가장 좋은 결과로 귀결되는 것도 아니다. 어떤 오랑우탄은 센터에 계속 남게 되며 숲으로의 귀환이 오랑우탄의 온전한 자립과 생존을 보장하지도 않는다. 리아나 추아가 정확히 지적하듯이 위상황은 오히려 멸종위기종을 보호해 생물 다양성을 유지한다는 당위성 속에서 새로운 위계와 권력이 출현하고 작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즉, 야생동물을 야생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과정은 어떻게 설명되며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가? 누가 돌봄의 권한을 가지며 누구의 돌봄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받는가? 이 질문은 야생동물의 재야생화가 인간과 동물의 완전한 분리 대신 특정 방식의 인간-동물 관계를 바람직한 것으로 정의하고 그 외의 것들을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낙인 찍고 규제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 결과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은 모든 인간적 요소가 아닌 특정한 인간적 요소, 예를 들어 오랑우탄을 집에서 키우는 현지 주민들,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무지 등이다. 따라서 야생동물의 자립과 자유라는 문제는 권력의 부재가 아닌 특정한 유형의 권력, 돌봄으로서의 그것과 그 개입을 요구한다.